500년 전에 마키아벨리라는 이탈리아 남자가 잘 나가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말 그대로 이제 미건 말직 수준으로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집권자에게 군주의 덕목은 이런 것이니 내가 정리했으니 이 책을 읽고 나를 좀 채용해 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쓴 책이 여기는 마키아벨리 이제 군주론이 되는데요. 네네. 일단 군주론을 읽기 전에 정체 형태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군주국가가 있습니다. 군주국가는 흔히 말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짐이 곧 국가다. 이게 군주국이야.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입헌군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헌군주정은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 헌법이 왕의 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에는 일본이랄지 영국이랄지 태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이 입헌군주정 국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화정입니다. 이 공화정은 말 그대로 국민의 대표. 이 국민의 대표는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요. 대통령으로 불릴 수도 있고요. 주석이라고도 불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 대표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형태, 이것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하는 군주론이라는 건 뭐냐면 군주정, 왕이 가져야 될 덕목에 관한 책이잖아요. 총 26장으로 군주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근데 이제 26장을요 크게 4개 단원으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4개 단원으로. 자, 제가 이제 1단원으로 나눈 것은 군주국의 종류, 그리고 이 군주가 주변에 있는 군주국을 획득하고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왕국의 왕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영토를 차지를 하는데 같은 언어와 같은 풍습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토를 다스리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이 직접 그 지역에 파견돼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왕이 그 지역에 가 있으면 물산도 모이고 군대도 모이고 모든 행정이 모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점점 발전하게 될 테고, 그리고 그 지역 공무원들이 그 식민지 지역을 함부로 수탈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만약에 볼멘 소리라도 한다 치면 그것이 왕의 귀에 바로 들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왕이 직접 가 있는 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여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왕이 갈 수 없다 그러면 그 영토의 거점에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막강한 군대를 파견해라, 이런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가져야 될 반드시 중요한 요소, 군대다. 그리고 군사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키아벨리는요, 군대의 종류를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용병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군대. 두 번째가 원군이 있고요. 세 번째가 자기 군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자기 군대를 양성을 해야지 돈을 주고 사는 용병이랄지 다른 나라가 도와주러 온 원군은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망한 이유 10가지도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출산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출산을 안 해. 그럼 저출산이면은 로마를 지킬 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는 마침 난민처럼 남하하는 게르만족을 받아들여요. 그 게르만족이 오늘날로 따지면 북유럽 쪽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부 유럽 이탈리아 사람들과 달리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키도 크고 근육질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용병으로 쓰게 되죠. 결국 게르만족이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벌여서 로마가 망하게 돼요. 결국 여기 있는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왕이 국가가 강해지는 방법은 뭐다?
자주국방이다. 전우야,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요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12, 13, 14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훈련으로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 사냥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이요, 사실 조선시대 때도요, 이거 거의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나가면은 우리 지역의 지형을 알 수가 있고, 바람, 기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민심의 동태를 볼 수가 있고, 말을 타고 활을 쏘면 이거 완전히 군사훈련이거든요. 끊임없는 사냥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제가 저 상품을 좀 준비했는데요. 아니, 교수가 몇 명인데 퀴즈 내면 우리가 맞히겠어요? 아니, 이 교수님들도 맞히기가 쉽지 않은 공평한 퀴즈예요. 아, 그래요? 네. 상품이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우와. 이 책은 뭐냐면요, 마키아벨리가 공화정에 대해서 쓴 또 다른 책, 로마사 논고를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으로. 그렇게 뭐 동기부여는 되지 않나요? 문제 나갑니다. 조선시대 왕이 총 27명이었습니다. 그 27명 중에 제위 기간 중 가장 사냥 횟수가 실록에 많이 기록된 왕은 누구일까요? 자주국방 1위의 왕은 누구일까요? 박명, 네.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 네. 사냥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신하들이 말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네. 느낌 왔어요. 맞는 거 같아요. 원망스러운 찍었는데. 아, 이방원? 네. 오답. 오답. 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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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세종이요? 세종대왕은 웬만한 거 좋은 건 다 하셨습니다. 태종대왕님은 좀 이렇게 고기 많이 드시고 몸 잘 안 움직이시는 분 아닌가요? 그 고기를 다 많이 본인이 잡은 드셨다고. 겁니다. 아, 직접 잡아서 드신다.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종 위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전현무 씨, 우리 책 읽다 시작하고 책 한 권도 못 읽으셨죠? 티납니까? 책 읽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답! 정답! 테스트에 강해. 우와. 세종대왕님은 그러니까 웬만큼 기억이 안 나요. 세종대왕으로 가시면 돼요. 좋은 거 다 하셨다니까. 못했어. 문무 뭐 다 하셨다니까. 대왕님 죄송합니다 진짜. 아, 성우 씨 말이 맞는 게요. 뭐냐면은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대왕님이 되게 몸이 비중하세요. 운동을 싫어하시고요.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맨날 걱정을 해요. 사냥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고, 가서도 구경만 하고. 그런데 사냥 횟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음덕이에요. 보통 왕은 자신이 죽고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이방원은 내가 죽기 전에 자식한테 미리 양위를 해요, 왕위를. 4년 동안 군권과 인사권을 잡고 아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조선을 위협할 만한 왜구들의 근거진 스시마를 토벌하는 거 있죠? 그거 태종이 한 거예요. 근데 업적은 세종 때 업적이에요. 그 제위기간 안에 들어가고, 그때 태종이 그렇게 사냥을 다녀요. 혹자는 아들한테 피곤한 거 넘겨주고 놀러 다니지 않았나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 아들이 이끌어갈 이 조선을 자주국방 지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냥하면서 군사훈련시키고 지형지물을 탐독하지 않으셨나. 이 군주론에요, 15장부터 23장까지로 갑니다. 여기서는 마키아벨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피해야 할 덕목,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현무 씨를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 감각도 뛰어나고 아주 뭔가 군주적 자질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전현무 씨가 과연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는 여기는 군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 사람을 그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물론이죠. 테스트 해보도록. 쏙 닮았네요. 네, 아무리 살이 빠져도 얼굴은 저 모양이니까. 현무 씨, 네네네.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은요, 관용과 후덕함입니까? 인색함입니까?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군주는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편이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두려움을 줘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그렇죠. 두려움을 줘야 된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백성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약속 따위는 저버려도 됩니까? 저버려야지. 전현무는 정확하게 마키아벨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군주입니다. 왕관을 씌워드리죠. 왕관 부탁드립니다. 전현무는 여기는 마키아벨리가 원하는 철을 군주예요. 자, 근데 현무 씨가 어떤 생각에서 이걸 골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저 세 가지 질문 다 제 마음과 반대로 갔습니다. 저는 군주상이 아닙니다. 저는 참모상입니다. 저는 분위기가 센 걸로 봐서 제 생각과 반대로 갔습니다. 우리 그 전통 사자성어 중에 낙장불입이란 말이에요. 네. 말에 책임을 지셔야죠. 예. 마키아벨리의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키아벨리는요,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관우함과 인색함 중에 무조건 인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관우하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관리 귀족들한테 여러 가지 물건을 후하게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 백성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수의 백성에게 세금을 뜯어서 그걸 주변 관리들한테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나눠준다? 이건 옳지 않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을 귀족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갖고 있으면 나라의 곳간이 채워주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주 국방도 가능하고 그리고 백성과 귀족들이 어려울 때 복지란 이름으로 아니면 상이란 이름으로 그걸 나눠주면 오히려 인색해 보이던 사람이 주면은 10배도 고마워하잖아요. 그래서 인색함을 갖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성군,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 이 둘 중에는 두려움을 주는 편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사랑을 주잖아요.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 그래서 뭐 아첨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위급 상황이 오잖아?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럼 전시에 못 도망가. 왜? 도망갔다는 이 사람한테 죽거든.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징비록했잖아요. 맞아. 이순신 장군이 인자한 분인가요? 무서운 분인가요? 무서운 분. 둘 다예요. 아니, 이분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군인들 백성들과 같이 소금 구워요. 못지래요. 맨날 씨름해, 난중일기 보면. 같이 술 마셔. 바둑도. 오. 네, 집에도 안 보내요. 계속 자기가 이길 때까지 바둑도 해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거든. 그런데 임진왜란 도중에 난중일기 세봤거든요. 형법 집행 건수가 100건이 넘고 그중에 사형이 26건. 이순신 장군은 군유를 어기거나 탈영하는 백성은 직접 참수해요.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무서워서 탈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약속을 지켜야 되냐, 약속을 지키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속을 했더라도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가차없이 약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어떤 예를 드냐면 사자하고 여우의 예를 들어요. 이 사자는요, 힘 있는데 조금 지혜롭지가 못하죠. 그다음에 여우 같은 경우는 영리한데 문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저를 뽑아주신다면 사자의 용리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습니다 하고 당선이 됐어. 근데 당선되고 보니까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바로 사자의 가면을 벗고 여우의 탈을 써서 영리하게 헤쳐나가야 된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 저 뽑아주시면 제가 여우처럼 영리하게 가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막상 왕 돼 보니까 이 상황이 이 상황 아니거든. 정면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엔 여우의 탈을 벗고 사자의 탈을 쓰고 밀어붙여도 된다. 말 바꾸는 거 임기응변으로 뻔뻔스럽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참 군주다. 진정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행도 서슴지 말라는 마키아벨리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피해야 될 덕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건 오케이인데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게 미움이라고 나와요. 백성한테 미움받는 군중 끝이야. 그러면 왜 백성이 미워하느냐? 그거는 백성의 재물을 함부로 빼앗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이분이 이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맞아요. 굉장히 거칠게 해요. 돌직구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요. 부모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자신의 재물을 강탈당한 건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백성의 재물을 함부로 강탈하는 거는 이거는 백성들의 미움을 산다. 이건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읽을 때 제가 이제 국사 선생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대입이 우리 역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 딱 대원군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원군 잘했어요. 붕당 정치의 온상이었던 서원 뿌리 뽑고 서인 노름 벽화들 몰아내고 되게 잘했어요 정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복궁이 임진왜란때 불타거든요. 근데 이게 공사 규모가 커가지고 손을 못 댔어요 왕들이. 그 수백 년간 방치했는데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고 중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반들한테 원납전이란 돈을 걷는데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란 뜻인데 원하는 양반이 아무도 없어. 백성들한테 지주들한테 결두전이라고 해서 또 토지세를 걷고 성문을 통과하는 백성들한테 성문세를 걷어요. 근데 당시 백성들이 볼 때 이 돈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의료 구호를 위해서 쓰인다면 공감이 갈 텐데 아니 나라가 어려운데 창덕궁 잘 살면 되지 뭐하러 저 경복궁에 돈을 쳐바르나. 굉장히 백성들이 원성을 쌓고 이 경복궁 중건 때문에 대원군이 10년 만에 탄핵상소하고 쫓겨나. 그래서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벌써 나온 거예요. 보세요. 그 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그때 12척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1년 뒤에 거의 80척까지 늘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지금 나라가 어렵다. 근데 너희 배 갖고 다니는 사람들 쌀한가마니씩 통행세로 내면 외적선들로부터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 나라도 지키고 실제로 나의 배도 지켜주고 공감이 가잖아요. 이건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대원군은 세금을 뜯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강탈하는 것과 재물을 세금으로 얻는 것에는 이런 명분의 차이가 있다. 절대 세금 강탈하면 미움 사는데 미움 사면 지다. 이 말을 마키아벨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첨꾼을 피해야 돼요. 맞는 말이 꽤 있네. 그 아첨꾼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절대 아랫사람의 직원에 화를 내서는 안 돼. 아랫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보라 이 자식이 너 날 뭘로 봐 임마. 화내는 순간 그 사람은 입을 닫아버리고 그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만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이라고 계셨어요. 그 신문왕이 즉위하고 나서 설총이라는 유학자가 소설을 한 권 써요. 그걸 바쳐요. 제목은 꽃의 왕. 내용이 뭐냐? 꽃의 왕이 있는데 장미꽃하고 할미꽃이 같이 다가왔어. 장미꽃은 막 이렇게 막 간사한 얘기하고 할미꽃은 직원만 합니다. 그럼 현무 씨 같으면 누구를 끌어안겠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할미꽃이요. 아우 촉은 진짜. 현실주의자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실제 그 소설에서는 꽃의 왕이 장미꽃 말을 듣다가 낭패를 당하는 내용의 소설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소설 받으면 화낼 수 있잖아요. 야 설총, 너 지금 날 뭘로 보고 야 직접 얘기하지 왜 돌려가? 나 이럴 수 있는데 신문왕이 뭐라 그러냐? 알았다. 내 네 말을 들으마. 그러니까 직원을 들으란 얘기 아니야.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단 말 아니야. 그리고 이건 우리만 읽을 게 아니야. 책으로 남겨서 후손 대대로 전하라. 그래서 2019년 가을에 우리가 화왕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실제 아첨꾼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4단원에서는 운명, 데스티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요, 운명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요, 운명이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그게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예요. 포르투나가 뭐냐면 요 쿠키 알죠? 행운의 쿠키. 네. 이거 뭐라 그래요? 포춘 쿠키. 포춘 쿠키. 그게 바로 포르투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폴춘이구나.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행운의 여신이 누굴 좋아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500년 전 이탈리아 남자입니다. 네. 오늘날은 해선 안 될 큰일 날 말을 하는데 여자는 거친 남자를 좋아한대요. 요즘 감수성하고 안 맞네.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죠. 여자는 거칠게 다뤄야 돼. 그래야 좋아한다는 거죠. 운명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신이 인색함을 갖추고 두려움을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과단성과 임기응변, 진정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행도 서슴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진다면 행운의 여신은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이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년이 총선입니다. 그리고 2년 뒤가 대선입니다. 옛날에는요, 나라가 망하면요, 그 임금 원망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누굴 원망하겠냐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맞는 군주상은 과연 어떤 군주상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 여기는 군주론을 꼭 한번 우리 가슴에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